1996년 6월 제51회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어느새 4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진흥고, 부천고, 경동고, 희문고의 감독들은 각자 출사표를 내던지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감독의 문구가 논기를 끌었습니다. 희문고의 이명석 감독은 팀의 분위기 혹은 구체적인 작전이 아닌 한 선수만을 주목할 뿐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박용택이었습니다. 휘문중 휘문고등학교를 거친 그는 당대 고교야구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습니다. 한 기사에선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에 야구 센스까지 갖춘 만능 선수라고 그를 표현했죠. 그를 톱타자로 내세운 휘문고는 1996년 창단 첫 대통령배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앞서 언급한 청룡기 대회에서도 패권을 잡으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최우수 선수 및 수훈 선수는 모두 박용택의 몫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8년 신인 선수 지명회의에서 LG 트윈스의 고졸 우선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LG 프론트는 방망이가 돋보이고 공격력 강화 차원에서 그를 지명했다 라고 이유를 밝혔죠. 당대는 지명을 받고 대학을 거친 뒤 프로 입단이 가능했기에 박용택은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야구에 들어가서도 곧바로 주전 중견수를 차지하며 두각을 드러낸 그는 이윽고 2002년 대학 졸업과 함께 프로 입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남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바로 계약금 조정 문제에서 신인답지 않은 당찬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최초 계약 협상 당시 계약금 총액 2억 5천만 원의 제시를 받았으나 다른 타자들에 비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용곤이 해태타이거즈에 3억 5천만 원, 김민우가 현대 유니콘스에 3억 4천만 원 정도를 받으며 본인의 액수는 1억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곧바로 구단 프론트를 찾았고 본인의 가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허나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들려온 대답은 마무리 캠프에 가서 즉시 전력감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극악의 난이도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당시 LG 외야에는 김재현, 이병규 그리고 용병 마르티네스까지 말 그대로 포화 상태였고 가뜩이나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이는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베테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 아래서 신인이 두각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석 달가량의 지옥 훈련을 소화했고 감독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론트에게까지 전해지며 결국 최초 협상에서 7천만 원이 오른 총액 3억 2천만 원에 계약할 수 있었죠. 아무튼간에 2002년 드디어 프로 1년차를 맞이한 박용택. 당시 LG의 외야 주전을 두고 심성보, 최만호 등 여러 선수들이 경합을 펼치고 있었기에 기회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용병 마르티네스가 어이없는 부상으로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막전에서 팬 서비스를 해주다가 철막에 손바닥이 찢어졌고 이는 박용택의 기회를 더 앞당기는 것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4월 16일 대타로 데뷔전을 치른 그는 곧바로 그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데뷔전 세 타석에 나와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다음날 선발 주장한 그는 데뷔 첫 홈런과 3루타를 기록하며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정확한 컨택 능력을 비롯한 빠른 배트 스피드를 통해 그의 타구 속도는 꽤나 빠르게 측정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장타율은 무려 0.6을 기록했는데 그는 데뷔 시작부터 그의 중장거리 파워를 선보일 수 있었죠. 이윽고 김성근 감독은 그를 3번 타자로 낙점했고 당시 최고의 유망주로 불렸던 김진우, 조용준과 함께 신인왕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2할 8푼 8리의 타율과 0.8이 넘는 OPS 그리고 28개의 2루타와 20개의 도루로 성공적인 첫 해를 장식했습니다. 이 활약에 힘입어 팀은 정규 시즌 4위에 올랐고 루키의 활약은 가을에도 이어졌습니다. 현대를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기아를 만난 LG, 시리즈는 2대2까지 이어지며 5차전 단판 승부를 예고했는데 최종전에서 경기를 지배한 이가 바로 박용택이었습니다. 홈런 2방을 포함한 3안타 4타점으로 팀의 한국 시리즈행을 이끈 것이죠. 플레이오프 MVP는 단연 그의 몫이었습니다. 돌풍을 일으킨 가을의 LG는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으나 박용택이라는 슈퍼루키를 얻으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박용택의 2002년은 성공적인 시작이었고 팀의 돌풍을 일으켰던 중심이었습니다. 신인왕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팀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서길 도왔고 무엇보다 우승하지 못해 아쉽다. 내년 더 많은 준비를 하여 정상에 오르고 싶다. 시즌을 마친 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남다른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해를 끝으로 팀은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본인에게도 주춤한 시간들이 찾아올 줄은 예상치 못했죠. 이듬해 박용택은 2년차 징크스에 걸린 탓인지 타율은 2할 5푼에 머물렀습니다. 빠른 발에 장점을 살려 도루 42개로 2등에 올랐으나 하락한 타격 지표가 눈에 밟혔습니다. 물론 3년차에 곧바로 반등하며 데뷔 첫 3할의 타율을 달성했고 2005년
2004년에는 득점과 도루 부문에서 타이틀을 따냈지만 팀의 도래한 암흑기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LG는 2003년부터 잇따른 지도층의 실패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유지현, 김재현 등 프랜차이즈의 이탈, 외국인 용병들의 연속된 부진, 그리고 주춤하는 유망주 육성 등 여러가지가 맞물리며 팀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죠. 이 속에서 박용택은 슈퍼루키를 넘어 팀을 구원해야 할 에이스로 올라서야 했지만 쉽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유일한 3할의 타율을 끝으로 그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더니 결국 2008년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2년 전와 비슷했고 OPS는 0.7마저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어깨 내구성의 한계였습니다. 만능형 선수라고 줄곧 불려왔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단점으로 어깨가 지적됐습니다. 송구 능력이 중요시 되는 우익수로 기용될 시 이 단점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주로 우익수로 출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상을 입으며 부상까지 초래하는 것이죠. 이는 타격에서의 부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타격 폼에 대한 정립 실패입니다. 그는 데뷔 후 20개 가까운 홈런을 생산하며 적당한 거포의 꿈을 가졌었지만 2000년대 투구 타자의 영향 때문인지 그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교타자로 방향을 틀며 타격 폼을 수시로 바꿨으나 본인에게 맞는 폼을 찾지 못해서인지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 힘을 뺀 타격 폼마저 실패하자 그에 대한 아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선 박용택의 기량은 이제 한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표현했고 팬들 또한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30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무르익어야 할 나이에 마주한 부진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았죠. 이를 뚫어내기 위해 2007년부터 타격 코치로 부임한 김용달 코치 아래서 자세에 대한 투kun을 받아왔습니다. 결과부터 봤을 때 김용달 코치는 박용택이 훗날 최고의 교타자로 탄생하기 위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2008년까지 그 둘의 시너지는 최악이었습니다. 김용달 코치는 전체적으로 평이 갈리는 인물인데 타격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론을 다소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이 선수와 맞으면 득을 보고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향세를 띄었죠. 박용택의 경우 처음에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레그킥을 금하고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등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을 고집한 결과 2007년과 2008년 타격 지표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용달 코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사과를 했고 그렇게 2009년을 앞두고 개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에 들어서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시범 경기 도중 갈비뼈 부상으로 4월 25일이 되어서야 시즌 첫 경기를 치렀는데 곧바로 투런 홈런을 포함한 3안타를 뿜어내며 회조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이후 첫 10경기 동안 43타수 23안타 5할이 넘는 타율과 1.5의 OPS로 불방망이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타격감이 계속 이어지자 언론들은 그의 종횡무지를 놀라워했고 모든 투구가 그의 앞에만 가면 마치 멈춰지는 듯 보인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타격 폼은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마운드에선 투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죠. 상대가 기교파 혹은 자완투수라면 철저히 맞히는 타격을 선택했는데 스탠스를 넓게 벌리고 내딛는 오른발의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트를 뒤로 빼는 테이크백 동작도 간결하게 했죠. 이로 인해 변화구 대처 능력은 살아났고 2008년 자완 상대 타율이 2할 5푼에 불과했던 그가 2009년엔 3할 6푼 4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파워피처 상대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탠스를 줄이고 약간의 레그킥을 사용했는데 어차피 그들은 변화구보다 직구 위주로 승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박용택은 속구를 개스히팅하며 양지대 타구를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타격에 눈을 뜨자 박용택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진 김 코치님이 너무 미웠다. 술이라도 한잔 하는 날이면 주된 안주가 코치님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생각이 달라졌다. 알려주신 모든 방법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타격감은 시즌 끝까지 이어졌고 최종 3할 7푼 1리의 타율, 18개의 홈런과 1.0에 가까운 OPS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데뷔 처음으로 웨아스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부진 극복 후에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2009년은 명예와 동시에 불명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9월 25일 롯데의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그는 타율 2위였던 홍성은과 단 1위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 한 번으로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박용택은 그날 출전하지 않았고 홍성은은 LG 투수들의 연이은 외곽 투구로 4연속 볼넷을 얻으며 타율이 묶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타석에서는 타격왕이 거의 정해지자 그제서야 승부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비난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타격왕 만들기 논란, 졸렬한 타격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용택은 이 모든 것이 욕심을 낸 본인의 문제라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사건은 많은 이에게 불명예로 남았습니다. 타격에 눈을 뜬 박용택은 연이어 정교한 타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2할의 타율은 없다는 듯이 3할대를 유지할 수 있었죠. 2010년 정확히 3할의 타율로 LG와 4년 연장 계약을 체결, 2011년 4번 타자로 낙점되며 계속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해에는 팀 내의 장타가 줄어들자 벌크업을 한 뒤 20개 이상 홈런을 치겠다는 다짐을 선보였습니다. 허나 15개의 홈런을 끝으로 3진 개수는 많아지는 등 거포의 길은 접어야 했죠. 박용택이 이렇게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바로 팀의 성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 LG의 주장을 맡으며 팀의 분위기를 책임졌는데 팀 전체는 오래 지속된 암흑기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팀 내의 중심 타자로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거포 변신에 실패하자 다시 본인의 장점을 선택했습니다. 시즌을 준비하며 체중 감량을 통해 다시 뛰는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타격뿐 아니라 빠른 발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2005년 도루왕에 올랐을 당시 많은 개수는 물론 수준 높은 도루 성공률도 나타냈습니다. 도루 2자릿수를 기록한 선수 중 그는 86%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죠. 이런 주루 플레이를 기반으로 그는 여러 차례 득점을 얻어냈고 뛰겠다고 마음먹은 2012년 다시 30번의 도루를 성공하며 LG의 발야구를 이끌었습니다. 3할의 타율과 34개의 2루타 그리고 0.8의 OPS로 개인 두 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득점권 상황에서는 다소 부진하여 찬물택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지만 2012년만큼은 달랐습니다. 4할 1푼 6리의 득점권 타율로 리그 1등에 오른 것이죠. 이로 인해 팬들은 올해만큼은 정말 뜨겁다며 찬물이 아닌 용암택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2013년 오랜 기다림 끝에 암흑기를 벗어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줄곧 잠실의 중견수를 책임졌던 이대영이 부진하자 김기태 감독은 박용택을 중견수로 보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팀의 센터 외야를 책임지며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1번 혹은 3번에 배치된 그는 테이블 세터는 물론 해결사 역할까지 수행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 시즌 2위에 올랐고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10월 5일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2위를 확정짓자 동료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올해는 꼭 가을 야구에 갈 테니 유광 점퍼를 꺼내줘도 좋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비록 LG는 두산에게 패배하며 가을 야구를 마쳤지만 박용택은 플레이오프 2차전 4타수 4안타를 치는 등 타격에서 활약을 선보였고 팬들은 오래 남은 길을 버텨낸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함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2014년 0.9에 가까운 OPS로 팀의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도운 그는 시즌이 끝나자 두 번째 FA를 맞이했습니다. 박용택의 잔류호사는 상당히 강했으나 팬들은 무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2010년 첫 번째 FA 계약 당시 팀은 보장 금액이 달랑 7억밖에 안 되는 조건을 내밀었지만 박용택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매해 3할의 타율로 활약하며 몸값을 더 키웠기에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 주어지고 타팀이 더 높은 금액을 부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 협상 기간이 시작되고 1차와 2차 협상에서 계약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2차 협상에선 4시간이나 소요됐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구단 홈페이지에 1,500건이 넘는 재계약 염원글을 남기기도 했죠. 이윽고 우선 협상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총액 4년 50억 원의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발표됐습니다. 시장에 나와 본인의 몸값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호스란 말에 따르면 약 20억이 더 높은 금액으로 사전 접촉을 시도한 구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잔류를 선택한 그의 결정은 팬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오로지 구단을 위해 남은 그는 계속해서 높은 타율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 팀이 주춤하며 하위권을 기록했을 때도 묵묵히 본인의 높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어느새 고참 선수가 된 박용택은 말년을 대기록의 향연으로 장식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역대 6번째 2000안타를 기록했고 그해 176안타를 때리며 KBO 최초 5년 연속 15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30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다소 전성기를 늦게 시작한 선수였지만 그 기량을 정말 길게 그리고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연속 150안타 기록은 6년, 7년까지 이어졌고 2018년 6월 23일 양준혁의 종전 2318안타를 깨고 KBO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박용택은 지명타자 독점과 병살타가 많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부록에 접어들기까지 높은 타율을 유지한 그의 컨택은 인정받아 마땅했습니다. 2018년 최종 타율 3할을 넘기며 2009년부터 10년 연속 기록을 완성할 수 있었죠. 이는 타격에 있어서 최고라 불리는 양준혁과 장성호도 하지 못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끝으로 에이징 커브를 직면하여 타율 외의 세부 지표는 점점 하락했고 2020년에 최초 2,500안타를 남긴 뒤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뒤 열린 은퇴식에서 그는 우승반지 대신 여러분의 사랑을 끼고 은퇴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였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보답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팬들 가슴속에 남았고 33번을 영원히 결번시키며 화려했던 그의 야구 인생을 마쳤습니다. 현역 시절 내내 정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박용택 선수. 그 사랑을 보답하고 팬을 위해 팀에 남았던 그의 정신은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암흑기를 버텨내고 끝까지 활약했던 그의 진가가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